새벽 5시, 김말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다. 74살의 몸이지만 5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좁은 가게에서 배추와 무, 파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말순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넸다. 그래야 먹고 살지. 말순은 손을 털며 대답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이제 아이들은 모두 장성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곳에 있었다. 오후 늦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말순 앞에 섰다. 김말순 어르신이시죠? 저는 법무법인에서 나온 변호사입니다. 말순은 당황했다. 자신과 법무법인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었다. 어르신의 사촌 되시는 김봉순 씨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유언으로 어르신께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봉순이가? 말순은 깜짝 놀랐다. 봉순은 몇 년에 한 번씩 안부 인사만 주고받던 사촌이었다. 자식도 없이 혼자 시골에서 살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였다. 경기도시에 있는 땅 3,000평과 그 위에 지어진 한옥 한 채입니다. 말순은 어리둥절했다. 시골 땅이라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에 더욱 놀랐다. 그런데 최근 그 지역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보상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정확한 감정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시세로는 아마 수십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말순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수십억? 평생 몇만 원을 모으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온 그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세 자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변호사 아들 정호, 카페를 운영하는 딸 정민, 그리고 백수인 막내 정우까지. 이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달라질까? 말순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다. 평생 정성으로 키운 자식들의 마음이 변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궁금했다. 과연 누가 진짜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지. 말순은 결심했다. 먼저 아이들을 시험해보기로. 가난한 어머니일 때와 부자가 된 어머니일 때 과연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할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말순은 며칠간 고민한 끝에 첫째 아들 정호를 만나기로 했다. 평소보다 더 낡은 옷을 골라 입고 버스를 2번 갈아타며 강남에 있는 정호의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 앞에서 말순은 한참을 망설였다. 정말 이래도 될까? 하지만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말순은 용기를 내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정호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그는 주위를 의식하며 어머니를 빠르게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전화라도 하시지. 미안하다 정호야. 급한 일이 생겨서. 말순은 가방에서 구겨진 진단서를 꺼냈다. 실제로는 별것 아닌 검사 결과였지만 심각해 보이도록 표현을 바꿔 말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는데 당장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네.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2천만 원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알지.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겠니? 말순은 애원하듯 아들을 바라봤다. 정호는 시계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저도 회사 운영하느라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건강보험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큰 검사도 보험으로 다 처리됩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병원에서 그런 말하는 거 다 돈 때문이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호는 지갑에서 몇 장의 만원짜리를 꺼냈다. 이 정도면 당분간 병원비는 될 거예요. 저도 바쁘니까.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받았다. 겨우 10만 원이었다. 정호야, 엄마가 평생 너희들을 위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아이들 교육비며 대출 이자며 나갈 돈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시장 일은 그만두고 쉬시는 게 어때요? 정부에서 기초연금도 나오잖아요. 말수는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먹먹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냉정해졌을까? 어릴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아이가. 그럼 엄마가 이제 가볼게. 네, 조심히 가세요. 다음엔 미리 연락하시고요.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 말수는 뒤돌아보았다. 정호는 이미 전화를 받고 있었다. 어머니의 뒷모습은 신경 쓰지도 않는 듯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에 쥔 10만 원이 무겁게 느껴졌다. 이게 자신이 평생 아껴가며 키운 아들의 마음이라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말수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수십억을 가진 부자라고 했다면 정호의 태도가 달랐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둘째와 막내가 남아 있었다. 과연 그들은 어떨까? 첫 번째 시험은 실망스러웠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자식이 누구인지 끝까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정호에게 실망한 말수는 며칠 후 둘째 딸 정민을 찾아갔다. 정민이 운영하는 카페는 홍대 골목 안쪽에 있었다. 예쁘게 꾸며놓았지만 손님은 많지 않아 보였다. 말수는 여전히 낡은 옷차림으로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정민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맞았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딸 보고 싶어서 왔지. 카페가 참 예쁘구나. 말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정민은 어머니를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다. 커피 드릴까요? 고맙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민아,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겼는데. 또 돈 이야기예요? 정민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오빠한테도 갔다 왔죠? 말수는 당황했다. 정호가 이미 정민에게 연락을 한 것 같았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저도 힘들어요. 정민은 한숨을 쉬며 카운터를 닫기 시작했다. 이 카페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해도 월세 내기도 빠듯해요. 그래도 딸아, 엄마가 아프다는데. 아프면 병원 가세요. 건강보험 있잖아요. 정민은 어머니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계속 일손을 움직였다. 저도 카페 대출 이자 갚느라 매달 쪼들려 살고 있어요. 말수는 딸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무너졌다. 정민이 어릴 때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엄마 치마폭에 매달리며 응석을 부리던 그 아이가. 정민아, 엄마가 평생 너를 키우느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정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지금 이 카페 살리려고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저한테만 의지하려고 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정민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다. 오빠는 변호사고 막내도 있잖아요. 왜 저한테만 와서 이러세요? 막내는 백수인데 뭘 도와줄 수 있겠니? 말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더욱 안 되죠. 저라도 벌어야 하는데. 정민은 주문이 들어왔다며 어머니를 외면했다. 말수는 정민이 만들어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고 차가웠다. 딸의 마음처럼. 그럼 엄마가 이만 가볼게. 네,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다음엔 미리 연락하세요. 갑자기 오시면 당황스러워요. 카페 문을 나서면서 말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정민은 이미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뒷모습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거리를 걸으며 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호와 정민, 두 자식 모두 어머니보다는 자신의 형편을 먼저 생각했다. 돈이 없는 어머니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만약 내가 부자라면 이 아이들이 달라질까? 말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아직 막내 정우가 남아 있었다. 가장 어리고 가장 형편없다고 여겨지는 막내. 과연 그는 어떨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말수는 마음을 다잡았다.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어쩐지 막내에게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두 자녀에게 연달아 실망한 말수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막내 아들 정우의 집으로 향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좁은 원룸이 정우 부부의 보금자리였다. 말수는 계단을 올라가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가난한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자신이 초라했다. 어머니. 문을 연 정우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들어오세요. 소연아, 어머니 오셨어. 정우가 부엌에 있던 아내를 불렀다. 어머니. 소연도 앞치마를 벗으며 달려나왔다. 어머니, 많이 추우셨죠? 얼른 안으로 들어오세요.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다. 정우와 소연의 진심 어린 환대가 말순의 마음을 녹였다. 앉으세요, 어머니. 차 끓여드릴게요. 소연은 서둘러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잠깐만 있을게. 말순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구는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정우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말수는 마음이 복잡했다. 앞에 두 자녀처럼 시험해보려고 왔는데 정우와 소연의 따뜻한 마음을 보니 차마 거짓말을 하기가 어려웠다. 정우야, 사실은.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큰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정우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2천만 원 정도. 말수는 고개를 숙였다. 백수인 아들에게 이런 큰 돈을 말하는 것이 미안했다.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소연과 눈을 마주쳤다. 둘 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우는 일어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정우야, 괜찮다. 엄마가 너무 큰 소리 했나 보다. 아니에요, 어머니. 소연이 말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죠. 정우는 적금 통장과 현금이 든 봉투를 들고 왔다. 어머니, 이게 저희가 가진 전부예요. 적금에 500만 원 정도 있고 현금으로 200만 원 있어요. 7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소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일 적금 해지하고 제가 친정에서도 좀 빌려볼게요. 말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도 살아야 하는데.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는 젊으니까 다시 벌면 되죠. 어머니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소연은 부엌으로 가서 뭔가 끓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녁 드시고 가세요. 미역국 끓이고 있어요. 아니다, 너희가 먹어야지.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예요. 소연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제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말수는 정우와 소연을 번갈아 보며 울었다. 가장 가진 게 없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겠다고 했다. 계산도 조건도 없이.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말수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말수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효심이 무엇인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미역국을 함께 먹으며 말수는 결심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말수는 세 자녀를 모두 불러 모았다. 정우의 좁은 원룸에서 가족 모임을 갖기로 한 것이다. 정우와 정민은 불편한 표정으로 왔지만 어머니의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자리했다. 뭔 일이세요, 어머니? 정우가 시계를 보며 물었다. 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래,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사실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요? 정민이 의아해했다. 말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엄마가 아픈 게 아니다. 사촌 봉순이가 유산을 남겼는데. 유산이요? 정우의 눈이 번뜩였다. 경기도에 땅 3,000평하고 집 한 채. 그런데 그곳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란다. 말수는 담담히 말했다. 변호사 선생님 말로는 보상금이 수십억 원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정우와 정민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다. 어머니,
그럼 그 이야기를 왜 진작 안 하셨어요? 정우가 흥분하며 일어났다. 수십억이면. 와, 대박이네요. 정민도 눈을 반짝였다. 그래서 너희들을 시험해봤다. 말수는 차분히 말했다. 가난한 엄마일 때와 부자인 엄마일 때 누가 진심으로 엄마를 대하는지. 정우와 정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속 절차도 복잡할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니까. 맞아요,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정민도 갑자기 적극적이 되었다. 카페 운영하면서 부동산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말수는 두 자녀를 차례로 바라봤다. 정우야, 엄마가 2천만 원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지? 그때는 제가 바빠서. 정우는 머뭇거렸다. 정민아, 넌 어땠지? 정민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말수는 정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정우는 달랐다. 자기 전 재산 700만 원을 선뜻 내놓으면서 더 구해오겠다고 했지. 소연이 정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도 이런 상황이 어색했다.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다.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 모든 유산은 정우와 소연에게 맡기겠다. 어머니. 정우가 벌떡 일어났다.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 불공평하다고.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엄마가 어려울 때는 외면하더니 돈 냄새 맡으니까 이제 자식이라고. 정민도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말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한 달 동안 진짜 마음으로 엄마를 대해봐라.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효심으로. 그날부터 정우와 정민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안부를 묻고 병원에 함께 가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렸다. 하지만 말수는 그들의 마음속 계산을 읽을 수 있었다. 한 달 후 정우와 정민은 눈물로 사과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가 소중해요. 말수는 두 자녀를 안아주었다. 그래, 엄마도 안다. 너희들도 내 자식이지. 하지만 말수는 단호히 말했다. 재산은 여전히 정우에게 맡기겠다. 대신 너희들에게는 더 소중한 것을 주겠다. 뭔데요?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서로를 대하는 법을. 그렇게 김말순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마침내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